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증명을 되게 요구당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되게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도 2개고, 책을 쓰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연말에 또 플래너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디자이너로서 지금 요즘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 여기서 꿈이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 이 과제 제목이 멀티 포텐셜 라이트, 여러 가지 면에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28페이지에 다능인이라는 함정. 다능인들은 다음에 3가지 주요 영역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직업과 생산성 그리고 자존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을 예로 들면은 영원히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악몽과도 같지만 잦은 이직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 역시 공포스럽다. 왜냐면 우리는 직업을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마케터예요. 뭐 은행원이에요. 아나운서예요. 이렇게 딱 직업이 있는데 제가 아는 다능인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케터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디제잉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플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할 때 특히나 거기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2번째 생산성인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자신만의 생산성 체계를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능인들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 번에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대요.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은 촬영하고, 내일은 글 쓰고, 내일 모레는 디자인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미국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3번째가 자존감인데,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한 불안들을 살펴보면 분야를 옮길 때마다 겪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계속해서 초보자가 되는 불편함, 사기꾼 증후군, 그리고 주변의 비평가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의 무서움, 이것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드로잉들을 많이 검색해본다고 했잖아요. 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얘는 도대체 뭐하는 애야?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깔짝대다 오는데 뭐 뭘 가리키네 마네.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다능인이 되려면.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은 그 자존감에 약간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다능인이 되고 싶다,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하고 싶다 하면은 이 3가지를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나름의 플랜이 있습니다. 직업 같은 거에서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인지도를 만든 거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명함을 주고 할 때 제가 명함이 없어요 라고 해도 앤드류님 명함 필요 없죠 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컨텐츠로 나를 알린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직업이나 자존감, 이거 2가지 문제를 둘 다 해결하는 방법인데, 저는 제가 뭘 하는지 그거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그 과정을 공유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봐오셨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존감도 채워지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직업적으로 내가 불안한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성 부분에서는 제가 플래너를 쓰는 이유, 그것도 저에게 생산성 툴이기도 하고,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 것들을 루틴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촬영을 몰아서 하고, 썸네일은 무조건 일요일에 만들고, 언제 미팅을 하고, 언제 글을 쓰고, 내가 딱 일할 때는 딱 집중해야 되고, 쉴 때는 확 쉬어야 되고, 그래야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많았어요. 저도 3잡 정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나중 되니까 너무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능인이라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번아웃 되기도 하고 해서 앤드류님은 좀 자기의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결국 내 시간과 체력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찢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3잡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걸 내가 풀로 다 돌린다는 거잖아요. 돈을 얻는데 건강을 잃겠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둘 다 잃어요. 이거를 잃을 만큼 이 돈의 가치가 있나? 생각해보면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번아웃은 사치다 라고 말했던 게, 저한테 번아웃은 진짜 사치였어요. 내가 필요 없는 돈을 벌려고 이 시간과 에너지를 풀로 쓰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돈을 벌 때는 번아웃이 안 와요. 근데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풀로 일해서 한 3,400을 벌어요? 그럼 번아웃이 와요. 더 쉽게 와요. 왜 돈을 더 버는데 왜 번아웃이 더 쉽게 오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고작 이거 더 벌라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잘 곳이 없어, 나 지금 굶어야 돼 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돈의 이상을 벌 때 번아웃이 와요. 풀로 나를 가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죠. 내가 풀로 가동 안 해도 이 수익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거.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좀 정하는 게 좋고, 어떤 일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정하면 내가 얼마나 더 도전해 볼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정하라는 말에 좀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7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이상적인 직업이나 경력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보다 커다란 차원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인생을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삶이 잘 돌아가게끔 재정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많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런 거를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글로 써봤거든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의 삶이 제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꽤나 놀라웠었고 이제부터 내가 고민해야 할 거는 오후에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거기에 맞게 먼저 삶을 맞춰간 다음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공감해요. 제가 친구들이랑 카드게임을 하다가 거기 카드게임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완벽한 나를 묘사해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완벽한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를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냥 돈 많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졌으면 많이 가질수록 좋지. 뭐 100억, 200억 뭐 쉽게 얘기해요. 저는 100억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내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니 저 욕심 많은데 지금 내가 100억이 필요하냐? 아닌 게 되게 확실해가지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의 삶이 어떤지 알아요? 심지어 건물주는 놀고 먹지도 않아요. 제 주변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되게 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돈이 많고 싶대. 그냥 건물주가 되고 싶대.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거와 나의 갭 차이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괴로워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의 완벽한 하루를 묘사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 팔방미인형 사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슬퍼. 왜요? 이 책을 읽고 좀 느낀 게 많아서. 근데 저는 팔방미인형 사람인데 원래는 좀 도전이나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214페이지 보면 외부의 비판과 마주하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좀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좀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아와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드로우 앤드루님도 좀 이런 비판 같은 때문에 좀 힘든 적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약간 궁금해요. 비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한테 해줄 말은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봐 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증명을 되게 요구당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글이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제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도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 버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돈을 많이 벌 때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제가 쓰는 족족 나가는 상태였어요. 이때 번 돈은 20대에 다 써버릴 거다. 난 지금 돈을 하나도 모으고 있지 않아. 이 돈을 내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걸로 생각해. 내 경험에 투자하는 걸로 생각해. 그렇게 했더니 걔가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니요? 너 나중에 결혼 못한다? 난 만약에 내 미래 배우자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진짜 치를 떨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극혐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궁금해요. 그 친구는 지금 얼마 모았나? 결혼은 했나? 제가 그때 썼던 게 제가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주변에서 나한테 그걸 왜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거 왜 하는 거야? 어디에 써먹으려고? 글쎄 내가 뭘 하든 어디에 써먹든 그걸 다 설명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고민해봤거든.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남들에게도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졸업한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받는 연봉, 내가 사는 동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는 옷 등 나를 증명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로 살고 있는 거지. 가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유튜브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물어본다? 그걸로 먹고 살만은 해요? 그럼 나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가슴팍에 이름표를 붙이고 다녀야 하나? 60만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한강뷰 오피스텔 거주? 유튜브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글쎄요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라고 대답해. 돈이 없던 시절의 나도 지금의 나도 계속해서 증명을 요구당하는 걸 보면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얼마를 벌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앞으로 계속 내가 마음 시키는 대로 살아갈 거야.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도 않을 거고 내 선택에 대한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그럴 의무가 없거든. 이게 제가 쓴 글이에요. 아, 그 앤드류님은 지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쓴 거거든요. 희한하게 제가 돈이 없을 때도 저한테 증명해라 라는 사람이 많았고 이 돈을 잘 벌 때도 증명해라 나 내가 살고 싶을 때도 살 건데? 그리고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의미,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강력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왜라는 단순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를 이끄는 힘에 대해 더 잘 이해할수록 단순히 재정 목표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옳은 결정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가를 이해하기에 앞서 왜 이런 활동들이 그토록 성취감이 드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다능이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야 내가 생산성 있게 일을 해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거는 왜예요. 이걸 왜 하는가? 나만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이도저도 안 돼요. 그리고 번아웃 오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나만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끊어내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올 초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일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큰 프로젝트 한 게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를 설명해주는 일들이 아직 안 나타나서. 근데 지금 하반기에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재 시리즈 하는 거는 우리 팀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 책은 제가 쓰고 싶은 기획을 전달해 주신 출판사를 만나서 쓰기로 했고, 그 플래너 다이어리 만드는 거 원래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문구 디자이너 출신이 만든 자기개발 키트, 이건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행히 올 초에 좀 제가 체력을 보충하고 많이 쉬어놔서 지금 연말에 되게 달릴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일이라는 게 어쨌든 피곤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 왜라는 이유가 너무 딱 명확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 기대가 될 뿐이에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가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은 과거에야 다 힘들고 다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세대는 조금 더 선택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고, 왜 일하는가, 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서빙하고 저녁에는 그 설거지하고, 한 달에 한 4,500을 벌었어요. 20대 초반에가. 내가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정말 일을 쉬지 않고 2달 반 동안 월화수목금때 주 7일 일을 했어요. 시급이 높은 만큼 물가도 세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그렇게 바짝 한 3개월 일해가지고 제가 4,000달러를 모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1년 있다가 미국에 인턴십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월급으로 1,400불을 받았어요. 150만원, 160만원 정도예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설거지하면서 월 4,500 받을 때보다 디자인하면서 인턴으로 150, 160 받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취미활동도 할 수 있었고, 친구들 만날 수도 있었고, 바닷가 놀러가서 운동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그냥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50만원, 160만원 벌 때 잉여 산물을 못 모았잖아요. 근데 호주에 있을 때는 그 잉여 산물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잉여 산물을 만드느라고 내 자유와 행복을 포기한 거잖아요. 너무 불행했던 거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잉여 산물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깨작깨작 모으느니 나중에 큰 돈을 벌면 그 잉여 산물은 금방 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10시간 일해서 벌 거 1시간 만에 일해서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포기 못하면 그 잉여 산물과 맞바꾼 자유와 행복,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잉여 산물은 늘겠죠. 근데 거길 뛰어넘는 거는 못한다니까요. 지금 조금 더 잉여 산물 더 벌려고 나를 갉아넣으면
멀리 못 가요. 내가 지쳐서. 그리고 다른 거에 내 세계관을 넓힐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사람이 세계관에 맞춰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세계가 다 공평한 것 같죠? 각자마다 세계관의 크기가 달라요. 그럼 그 세계관은 어떻게 지어지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의 소득 수준,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쓰는 언어에 따라 엄청 달라져요. 내가 한국말만 할 수 있을 때의 세계관과 내가 영어도 할 수 있을 때의 세계관은 완전 달라요. 내가 학생 때 내 같은 전공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만 만날 때의 세계관과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직종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의 세계관은 완전 달라요. 내 소득이 100만 원일 때랑 1000만 원일 때랑 세계관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내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지니까. 근데 어떻게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서도 좁은 세계관에 사는 사람이 있고 넓은 세계관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보이는 되게 단기적인 그 효율 이런 것만 따지게 되면 이 세계관을 절대 넓힐 수가 없어요. 왜? 거기 갇혀 사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실패하면 더 좌절하겠죠. 이게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근데 세계관을 넓혀놓으면 더 큰 일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과거와 저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거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